투자대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에 또 변화가 생겼는데요. 두 분 눈치채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네. 좀 사람도 예뻐 보이고, 깨끗해 보이죠? 예, 굉장히 무슨 국제회의에 온 것 같고 한결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이 보여요. 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아까부터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준비할 네. 때부터. 이쪽 새로워진 스튜디오에서 한번 새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날이 발전해가는 저희 스튜디오에 새로운 얼굴 두 분이 또 나와 계십니다. 이분들이 나와 계시는 게 가장 큰 변화죠. 뭐 특별 예산감시원 소개합니다. 부산 여성의 전화 아영아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늘 함께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평 센터장님 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두 분은 저희 프로그램 알고 계세요? 좀 보세요. 어떠세요?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좋은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저는 뭐 솔직히 이제 그 본방송은 잘 못 보고요. 예, 예. 이제 좀 유명한 입소문 나는 거 있으면 이제 유튜브로 좀 찾아보고. 그 사안에 따라서 그죠. 네. 아, 그렇게 보시면 고맙죠. 그럼요. 자, 이렇게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어서 또 어떤 저 활약을 또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예산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립니다. 네, 오늘의 예산은 34억 9,185만 6천 원입니다. 예산의 정체를 공개하기 전에 늘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분이 해주셔야 될 거. 예. 부담돼요. 네? 부담돼. 그래도 이게 다 지금서부터 우리가 좀 고민해 나가는 거니까요. 네. 자, 새로운 분이 두 분이나 계시니까 큰 누나가 오늘도 이성수가 어록을 남겨주시죠. 아, 진짜. 제가 또 잘못해야 되겠네. 힌트 주십시오. 안 쓰여질수록 좋은 비용. 우 박사님은요? 타임스업.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내야 한다. 네, 타임스업이 되면 참 좋겠지만 여전히 진행 중이죠. 이것밖에 안 되나요? 저는 가장 핫한 예산이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가장 네. 핫할 수밖에 없죠. 그래요. 뭐 짐작은 다 하셨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시작하고자 이렇게 힌트를 얘기 나눈 것이지 이야기 막상 들어가게 되면 또 무거워질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의 주제를 바로 공개합니다. 당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저는 가정 내에서 성폭행이 있었다 보니까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제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뭔가 자살 충동이라던가 자해 충동이라던가 그런 저랑 아빠랑 둘이 살게 됐는데 그때부터 아빠가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빠 한창도 들리고 했던 말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상처도 굉장히 많고 거의 봉합 수술을 해야 될 만큼 그분도 지금 계속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려면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 뭐 오고돈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도 한 달 넘게 이제 정신과에 입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스쿨미투가 사실은 뭐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지역보다 해마다 진짜 더 많이 일어나고 있고. 나 같으면 초등학교 여학생보다는 술집에 가서 여자를 사겠어. 또 초등학교 안에서. 예전에는 여성들을 팔고 샀는데 너희들은 얼마에 팔릴 것 같아? 여자들은 애 낳는 기계다. 너네들이 할 줄 아는 게 뭐냐? 다리 벌리는 것밖에 더 있냐? 뭐 저희도 벽을 느끼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라고 벽을 느끼고. 내 이름이 들어가는 사과문구가 없으면 난 대로가 동시에 사건 접수합니다. 정말 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것도 있고 있는가 없는가 기억이 없는 것도 있고 마지막 기회입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삼전사기의 일반을 그치. 신고를 정말 죄송합니다. 네, 오늘의 예산 34억 9천여만 원의 정체는 2020년 한 해 부산시 성폭력 관련 사업 예산이었습니다. 2018년 우리 사회에 처음 등장한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지방 정부장의 성비위 사건, N번방, 박사방 등등, 또 최근엔 또 한국 외교관의 동성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계속해서 이런 충격적인 성폭력 범죄들이 이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요즘 들어 급격히 늘어난 것인지 우리가 급격히 인지하게 된 것인지 참 헷갈리기도 하는데, 자, 이 의원님, 네. 성폭력 사건이 요즘 들어 왜 이렇게 많아진 걸까요? 사실 성폭력 범죄가 요즘 들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은 요즘 특히가 아닙니다. 성폭력 범죄 발생 건수를 보면은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그다음 기타 강간, 성풍속 범죄 등의 성폭력 범죄가 2016년도에는 3만 5천 건이었고 2017년도에는 3만 8천 건, 18년도에는 3만 7천여 건에 달했거든요. 그렇다면 매년 3년 넘게 계속 발생해 왔고, 3만 건 넘게. 예, 이게 3만 건 넘게 계속 발생을 해왔다라는 건데요. 수법이 잔인한 성폭력 범죄들도 사실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이입니다. 성폭력 범죄가 요즘 특히 많이가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계속 발생할 수 있는 그 요인들을 계속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늘어난 것이 아니라 특히나 요즘 더 인지하게 되었을 뿐이라 생각을 좀 네네. 했었는데, 이게 사실 거의 4만 건에 가까운데요. 참 충격적인데, 아영아 대표님, 그럼 부산은 어떻습니까? 네, 부산도 좀 낮았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2018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부산시는 7대 특광역시 중에서 성폭력 범죄가 세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2016년 2,400여 건, 2017년 2,700여 건, 2018년 2,500여 건에 해당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이렇게 성폭력 범죄 건수가 참 많은데요, 그죠? 2020년 부산시 성폭력 관련 사업 예산이 저희가 소개해드렸듯이 34억 9,200여만 원인데, 자, 그렇다면 이 예산의 규모가 적정한 것인지가 사실 저로서는 가늠이 잘 안 돼요. 우 박사님, 어떻게 봐야 되죠? 네,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보려면 부산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2020년 부산시 전체 본 예산이 13조 7,804억입니다. 네네. 그중에서 성폭력 관련 예산이 35억으로 0.025%예요. 아주 적은 수치죠. 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게 있는데요. 자체 사업 중에 성폭력 관련 언론 홍보비가 있어요. 근데 7,700만 원이거든요. 물론 언론 홍보도 필요하겠지만 이 전체 예산 중에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질적인 지원이 있는 사업에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는 비율적인 부분 말씀하셨고, 자, 이평 센터장님,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이 어디에 좀 더 많이 쓰이고 있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네. 내용을 보면. 부산시에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성폭력 관련 사업들 내역 지금 보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상담소나 보호시설 센터 등 피해 지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전체 예산에서 약 31억 9천만 원 정도에서 성폭력 예산 전체 약 91% 정도는 여기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성폭력 범죄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무래도 당연히 피해자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로부터 어떠한 지원을 받는지, 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은 무엇일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보시죠. 저는 가정 내에서 성폭행이 있었다 보니까 그 안에 계속 있으면 제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분리돼야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생 때 그런 일이 있기도 했고 또 최근에 그런 일이 있기도 했는데 제가 오빠한테 그런 일을 겪었는데 부모님은 오히려 그거를 너가 억지로 용서를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사과를 하고 무릎을 꿇어야 됐거든요.
신변에 위협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더라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종종 이제 기절하기도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먹으면 토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기 오면 뭐 CCTV도 있고 좀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일상생활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뭔가 자살 충동이라던가 뭐 자해 충동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옆에서 막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좀 의지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좋아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정도 받는데 지금까지 한 5회 이상 받은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상담을 계속해서 받고 싶지만 그 상담 지원금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지원을 받는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담 받는 부분에서 좀 지원이 됐으면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랑 아빠랑 둘이 살게 됐는데 좀 그때부터 아빠가 조금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엄마를 조금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입장에서는 저를 보면서 엄마를 조금 찾는 느낌 있잖아요. 뭐 성적인 부분도 그런 것도 있고 그때 제 목을 좀 조르셨거든요. 제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신고를 하고 경찰서에서 이렇게 센터를 연결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오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경찰에 신고가 되는? 네, 지금 이제 가정폭력이랑 성폭행 이제 혐의가 인정이 돼가지고 검사 쪽으로 넘어갔어요. 8월 13일쯤인가 재판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입원도 해줬었고요. 그래도 정신과 입원. 제가 계속 이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한참도 들리고 했던 말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 거거든요. 여기 시설이나 뭐 이런 건 다 좀 비공개 상황? 네네네. 시설은 저희가 폭력배 여성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다 비공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건물 뭐 내외에도 간판이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없고,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와 안전이. 의료비 예산 자체가 이제 금액이 작다 보니까 저희 시설 같은 경우에는 1년 예산이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정신과를 보내고 심리치료를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보낼 수 있는 돈은 4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 거죠. 다른 예산으로 그 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 이제 자해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우울증을 지속적으로 앓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면 이분들의 심리치료가 뭐 10회기 이 정도에서는 사실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이제 그러면 보통 한 자해가 굉장히 심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정도 저희가 심리치료를 보내니까 조금씩 이제 마음에서 이제 힘이 이제 본인의 힘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자해를 하는 횟수도 좀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400만 원은 한 명을 딱 1년 정도 보내면 딱 맞는 예산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다 지원을 하기가 너무 어렵죠. 지금 9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더 받고 싶다고 했는데 예산 때문에 이제 못 받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분도 저희가 지금 10회기 정도를 했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필요는 해요. 그래서 그분도 지금은 이제 저희가 계속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이분 말고도 청소년 중에서도 지금 제일 심한 또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처도 굉장히 많고 거의 봉합 수술을 해야 될 만큼 자해를 좀 많이 한 친구가 있고, 저희 집에 와서도 벌써 지금 한 2번을 했어요.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그분도 지금 계속 보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려면 예산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되고.
시비로 저희가 주시는 피복비 예산은 100만 원? 1년 예산이 내내 100만 원. 그래서 신규 입소자에게 이제 줄 수 있는 돈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짐을 싸갖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확 그렇죠. 오시는 분들이 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갔다가 바로 이제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가방이랑 뭐 교복 입고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내는 동안은 최대한 회복해서 일상생활을 하고 좀 학업적으로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회복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는 최대한 경제적으로 빨리 독립을 해서 가족들을 신고하고 좀 법적 책임을 묻는 것, 그리고 좀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아무래도 이런 일을 겪었다 보니까 좀 도움을 받은 거를 다시 사회에 반환하고, 그리고 좀 제가 겪은 이런 부분에선 좀 부족하다 싶은 시스템을 좀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영아 대표님, 현장의 지금 얘기는 뭐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만 의료비 지원 쪽이 가장 필요하다는 얘기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성폭력 피해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심리치료적 지원입니다. 사실은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한 개소당 400만 원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시설 같은 경우 12인 시설인데 실제로 개인적으로 이제 나누기를 해보면 1인당 지원할 수 있는 게 33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심리치료라는 게 1회당 한 1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33만 원을 가지고 이런 친구들이 3회 정도의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면, 특히 친족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오랜 기간 지속된 어떤 폭력의 어떤 양상이기 때문에 그만큼 심리적 트라우마도 깊고 강하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리치료를 3회기로 끝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네네,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지 않나. 사실은 부산시에서 1회당 한 번 하는데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체적으로 저소득층이에요. 그런데 20만 원을 먼저 자기가 지불을 하고 나중에 부산시가 이거를 갚아주는 형식이죠. 피해자가 돈을 내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까지 이 제도를 한 건도 이 제도가 쓰여진 적이 없다고 하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서 현실적인 제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있는 지원 같은 경우도 그게 좀 더 효과적으로 좀 더 지원이 되려면 제때 지원된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이거 하려면 또 현장의 목소리가 훨씬 더 많이 이야기 많이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이렇듯 오늘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 다 모든 이런 것들이 현장 이야기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의료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 즉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 얘기를 결국 모아지게 되는데, 자, 우지영 박사님, 부산시가 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지원한 의료비는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숫자로 보면. 2019년 한 해 이제 부산시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예산은요 1억 3천만 7천 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20만 8천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이게 과연 그러니까 알맞은 정도의 지원인지 적은지 많은지 가늠하기가 또 이제 어려워요. 네, 이거를 조금 더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상대적으로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이게 피해자 의료비잖아요. 네. 그러면 가해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가해자에게 왜 비용이 들어가죠? 가해자에게 들어갑니다. 교정 비용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교정통계연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해서 가해자 1인당 의료비가 45만 4천 원 정도 됩니다. 가해자에게요? 네네네. 피해자 의료비는 20만 8천 원이에요. 근데 가해자에게는 45만 4천 원이 지원된 거죠. 뭐 여러 가지 부분을 포함한 물론 그런 액수이긴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대목인 것 같네요. 지원액이 적은 것이 의료비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피복비인데요. 아까도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사건이 나고 난 직후에 바로 시설로 들어오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갔다가 교복을 입은 채로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날 그날 입은 옷이 그게 사실은 전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피복비가 1인당 이제 10만 원 뿐인데요. 가해자에게 지원되는
피복비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교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도 한 해에 수용자 1인에게 지원되는 피복비가 약 1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 상처를 받은 사람보다 상처를 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지원받게 되는 그런 현실이 되는 거죠. 아영아 대표님, 네네. 이게 뭐 10만 원씩 몇 번 매년 10만 원씩 몇 네. 번이 아니고 네. 이게 1년에 10만 원씩 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금액이죠. 그럼 사계절이 가깝고 네네네. 우리가 옷을 한 벌을 가지고 사계절을 입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속옷이라든지 양말이라든지 피복에 관련한 지점이 필요한데 10만 원으로 이런 어떤 지원을 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현실성한 거는 좀 떨어져 있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 모든 이 사업비가 사실은 여가부의 자체적인 예산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 돈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법무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법무부가 큰 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기금이. 예산에 대한 네. 부분도 좀 독립이 필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일반 회계로,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의 일반 회계로 전환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타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무부에서는. 네네. 저는 조금 피해 지원에 대해서 조금 그렇죠. 저는 네네. 미시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없는 이런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는 그래서 생활시설이란 말이에요. 19세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퇴소를 한다 그러죠. 그럼 이제 자립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500만 원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피해 시설 같은 경우에는 19세 미만 이전에 들어와서 1년 이상 생활하는 것이 충족되어야 퇴소 자립지원금이 그 요건을, 지급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들은 가정에 돌아갈 수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네. 주로 이제 친족성 폭력에 의해서 네. 이렇게 나온 친구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무한정 이 생활시설이 있을 수도 없고 그럼 뭔가 독립을 해서 자기 어떤 자립생활을 해가야 되는데 이런 친구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있다라는 거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조금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현장 이야기들이 잘 전달이 되어서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뭐 하나하나 계산하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더 헷갈려지는데요. 이평세 특사님, 네. 이 지원받는 예산 전체를 이거 어떻게 다 풀어놓고 분석 내지는 비교해 보는 건 불가능합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추산 정도 돼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한 명이 받게 되는 어떤 예산 그거를 좀 예, 그런 식으로. 추산을 해보면 이제 전체 이제 성폭력 예산과 이제 성폭력 피해 그리고 교정 운영비 그리고 수용비 추산을 해보면 네네. 피해자에게는 약 1인당 120만 원 정도 그리고 가해자 1인당에게는 약 79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정확한 이 금액보다는 두 예산의 어떤 비교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긴 합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계속 이렇게 피해자에 가는 어떤 예산 직접 지원 예산이 좀 더 적고 가해자에 대한 것들보다 혹시 적은 이유가 근본적으로는 이 사회가 성폭력 피해가 그냥 개인이 있는 피해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원인을 돌리고 이런 것들이 좀 맥락이 닿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쩌면 제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예. 인식 자체에 내가 쌓이고 겪지 쌓여서. 않으면 그 남의 일처럼 느끼는 예, 것들을 예. 이제는 오늘 이 프로를 통해서 좀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차이가 이렇게 확실하게 크게 또 느껴지고 하니까 네.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 현장에서만큼은 많이 속이 상한 거죠. 자, 지난 4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뭐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요. 이에 부산시에서는 성인지력 향상 특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성희롱,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강화했죠. 자, 현 시점에서 특히나 성폭력 범죄를 대하는 부산시의 자세는 여느 시도보다 더욱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 내용을 저희가 취재해봤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비위 사건은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감사위원회 내에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신설해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사건 대응을 체계적으로 전담하게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을 통해 많은 성인지 예산 중 하나로 여성 안심도시 구축을 위한 성희롱, 성폭력 대응 예방 및 전담기구 신설을 약속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인수위원회에서 발간한 백서에서는 관련 예산이 6억입니다. 최근 확정된 공약 실천 계획을 보면 이 예산조차 삭감, 비예산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부산시 여성 안심도시 구축 성희롱 젠더 폭력 예방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담팀은 우리 시의 정원 내에서 인력을 조정해서 설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별도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전담팀이 설치가 되면 성희롱, 성폭력 발생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재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4월달에 사건이 있고 나서 그게 좀 더 확장돼서 시장 직속감사위원회 내에 배치가 돼서 이제 그 징계 요구권을 같이 갖게 돼서 예, 조금 더 사건 대응 능력 강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조직 구성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대상되는 분들이 부산시나 뭐 구군,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혹시 일반 저희 시민분들을 위한 그런 기관이나 뭐 기구, 전담기구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는 건가요? 원래 여성가족국에서 대시민,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에 성희롱 성폭력을 다 전담을 했었거든요. 사실 오고돈 사건은 오고돈이라는 사람은 시장이었지만 피해자는 시장이 아니고 그냥 일반 여성이잖아요. 이게 막 피해자가 누군지 개인 신상 털기에 들어가면서 피해자분이 지금까지 출근하지 못하고 있고 그 와중에는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기자분들이 어떤 피해자 신상을 알아내서 피해자에게 연락한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안전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알고 있고 나는 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아직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그 치료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피해자분이 이게 성폭력 상담소가 예상된 금액이 작잖아요. 자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에게 의료비가 못 나간다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또 퇴원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지금 출근 못하고 계셔요. 시장으로부터 부산시로부터 성추행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이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이나 피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식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피해는 피해고 가해자 나갔으니까 끝.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11명 내외가 상담소에 오시고 그리고 이제 재상담 포함하면 9천만 회 정도의 상담을 해요. 하는데 의료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죠. 저희가 1년에 2천만 원 정도 의료비를 받는데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지금 뭐 오고돈 성폭력 피해자인 경우도 한 달 넘게 이제 정신과에 입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입원비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많은 피해자분들이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집에도 가면 누군가 찾아올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너무 자살 충동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이고 내가 이런 큰 일에 휘말릴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오고돈 성폭력 사건 발생했을 때 이제 부산시 입장이 지금 박원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도 아마 여가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성폭력 상담소가 지원하는 게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상담받고 의료비 주고 예를 들면 뭐 법률 지원비 주는 것이 바로 시가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예산은 택도 없이 부족한 예산이죠. 부족한 예산인 것을 가지고 시가 한다고 할 수가 없죠. 저희는 조그만 여성 단체에서 운영하는 상담소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큰 조직인 부산시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곳에서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걸 책정 안 한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시간은 어느 정도 충분히 저희 기준으로서는 있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전담기구가 설치된 건 아닌 거네요. 7월 1일 날 설치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성폭력 네, 7월 성예희롱 근절 추진단 7월 1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10월부터 7월부터. 이런 업무는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저기 여성단체 쪽에서 요구한 거는 독립적인 기구를 요청을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 이제 감사위원회 소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이제 감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쉽게 말하면 징계를 줄 수 있고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청 안에서의 근절단이 아닌 부산시 모두를 위한 근절단의 역할을 좀 더 폭넓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함축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좀 되짚고 가야 될 게 공직사에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대응 체계가 있다 없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공공조직 안에서의 어떤 낮은 성인지 문제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전체 부산시 안에 성평등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좀 컨트롤 타워가 저는 좀 반드시 좀 필요하지 않나. 하긴 뭐 이번에 서울 사건을 보면은 꼭 그런 타워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부산시의 대응에서도 상당히 좀 안타까웠던 게 그랬던 거였습니다. 이제 근절 기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느끼기는 뭐냐면 그냥 생색내기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좀 더 훨씬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하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얘기도 쭉 정리해보면 바로 그 얘기인데요.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너무 적고 또 제소 개선조차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교육 현장, 즉 학교 그 현장에서도 이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얼마에 팔릴 것 같아? 여자들은 애 낳는 기계다. 너네들이 할 줄 아는 게 뭐냐? 다리 벌리는 것밖에 더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라는 점이 사실 너무 부끄럽고 장학사님이 한 분이 이것을 다 케어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부산대학교에서 발생을 했지만 부산대학교에서 지원받은 건 하나도 없고요. 성폭력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이 4,645억입니다.